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인데요. 저 5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관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요. 이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대선 전까지는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감사하는 척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에 채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감사 요청이 말장난이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감사가 일단 개시가 됐다라는 게 오늘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현재 경기도 감사관은 2년 전 6월에 임명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임명했다. 민변 출신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게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뭐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 이야기 가지고 계속 시간 끌면서 소모적인 논란했던 걸 다 기억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것도 물론 그 정도로 큰 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고 액수가 적을 수 있지만 굉장히 악질적인 논란입니다. 고질적인 갑질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감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을 밝혀보겠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게 그 배모 씨라는 5급 공무원과 지금 이것을 폭로한 A 씨라는 7급 공무원 사이에 무슨 부당한 상하관계의 문제로 그러니까 도청 내에 부당한 이 지시관계의 어떤 갑질 논란으로 이 부분을 프레임을 짜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7급 공무원이 이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친분까지들 버려가면서까지 폭로했던 이유가 뭡니까? 김혜경 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대선 후보의 배우자시고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였던 분에게 공무원이 그런 식의 사적 도우미로서의 역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건 몸종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을 자기 공무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갖다가 뭐 비닐팩으로 싸고 어디다가 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걸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감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청 내에서 직장 상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회피하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이 이재명 지사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사람이고 민변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감사를 어떻게 할지는 대충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 징계했던 그 내용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저 감사를 김혜경 씨까지 폭넓게 확대해서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 전력을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이 감사관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법원이 좀 불리한 판결을 내렸더니 검찰과 법원이 뭐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 뭐 이 논란이 오늘 좀 불거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계속 염려를 해주시는데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논란을 가장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고 싶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계속되고 싶어하는 쪽은 계속 옛날에 뭐 지금 뭐 화천대유 사건 6개월째 계속 근거 없이 공격해서 이재명 지사 지금까지 일도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공격하고 있어요. TV통도 공격하고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싶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이 문제를 빨리 끝내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우리 선대위가 빨리 끝내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끝내길 바라죠. 하루 종일, 하루빨리라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 TV를 보고 계신다면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시장을 했습니까? 인천시장을 했습니까? 부산시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5급하고 7급의 별정직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예. 이 사안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지 서울시 감사관실에 의뢰하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2년 전에 감사관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임명하지 서울시장에서 임명하겠습니까? 좀 합리적인 선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하나 붙인다면은 지금 5급과 7급 공무원들이 10개월 동안 두 분 간의 사이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갈등이 있던 모든 육성이 저도 언론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전 언론사에 다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후보가 요청한 감사 결과를 예. 후보가 임명했다고 민변 출신의 감사관이라고 이거를 멍뚱하게 조사를 한다? 이게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우려는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인정하고 후보와 배우자도 상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빨리 이 논란이 예.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게 편향 논란이 뭐 일각에서는 있더라도 이게 지금 올바른 절차니까 당연히 경기도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갑론을박은 정치권에서 있습니다만 일단 제보자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들은 모두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 스스로를 어항속 금붕어로 이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이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청렴했고 약속을 지켰고 실적을 냈던 사람이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실적을 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8년 전에는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다. 이걸 두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번 본인에게도 적용해봐라 뭐 이 말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녹취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것도 좀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청렴, 공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또 약속을 했던 그런 후보였는데 지금 뭐 이 사실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감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어쨌든 이 자신이 관리 감독 하에 있었던 직원들끼리의 일에서 불거진 그런 문제에도 사실은 곤혹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또 관련 있는 그런 인물들 사이에서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의 사유화 문제라든지 이 법인카드, 이 공금의 어떤 이 횡령 의혹 이런 것까지 제기되는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의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이런 브랜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상당히 좀 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2년 전 최근에는 갑질, 위계 이용의 갑질 이런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었네요.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건 8개월 가운데 단 3일치 정도다. 앞으로 이 뭐 갑질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추가 폭로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지금 8개월치 중에 지금 한 3일치 정도를 깐 거거든요. 주요한 거는 이제 3개를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도 8개월치의 그 녹취록과 캡처해 놓은 거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경로로 여러 내용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남양주시 얘기 나왔네. 남양주 시장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 당시 현직 지사와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 주장은 본인은 사적 유용을 해놓고
과거에 커피 상품권 돌린 직원 중징계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사실은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사실은 그 계곡에 있는 그 식당들 철거하는 거 사실 이분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잘못 알려져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 이후에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를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2020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로 해서 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광한 시장이 이 직원들을 한 수명 정도 해서 2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해서 관련 비용으로 해서 이걸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바로 문제가 된 그 감사관입니다. 이 경기도에 대한 소국 행정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직원 돌린 직원을 상대로 해서 6급 직원인데요. 이 직원을 정직 1개월에 자기가 쿠폰 돌린 25만 원 그걸 이제 벌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송해서 나중에 다 무죄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광한 시장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보복 감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본인이 또 옛날에 인의 시위까지 하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지금 25만 원 그것도 딴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시 코로나 때 고생하는 그 보건소 직원들한테 25,000원짜리 쿠폰을 돌린 걸 가지고 그거를 징계를 해서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는데 지금 본인은 보니까 뭐 소고기에다가 뭐다가 다 지금 본인이 법인카드 써놔놓고 저 상황이 되니까 조광한 시장이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바로 그래 조광한 시장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 얘기겠죠. 그 남양주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성님, 네. 뭐 오래 기다리신 부분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희 뉴스탑10은 가짜 뉴스 잘 골라내고 있고 그러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SNS 글이 지금 와서 슬그머니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예,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와 출연해서 말하는 과정에서도 자칫하면은 법인카드가 지금 이미 뭐 배우자 김혜영 씨가 쓴 것처럼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전혀 아직은 그게 규명되지 않고 감사 의뢰와 수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이 건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뭐 중진 의원인데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아마 뭐 특정 SNS 이름입니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로 검색 자체를 안 하고 이렇게 마구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런 아무리 지금 뭐 합리적으로 아니면 좀 타당해 보이는 의혹 제기는 야당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근데 이건 근거를 전혀 찾지 않고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을 올린 거 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궁지에 몰려서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건 완전히 허위 날조 주장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하태경 의원의 또 이게 셀럽이다 보니까 주장을 다수의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기사를 다 썼습니다. 저희 선대위에서 제가 공보단에 있다 보니까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십 건이에요. 그 수십 건을 일일이 저들이 연락할 수가 없어서 입장문도 내고 냈더니 많은 언론사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후보의 글은 여전히 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 뭐 업체명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 남아 있습니다. 전혀 고치지 않았고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태경 의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본인의 이 허위 주장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10여 개 이상의 매체들이 쓴 기사를 많은 독자들이 봤어요, 벌써.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과를 하고 이건 사실 엄중하게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예.